자, 이제 저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 팜주메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생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일단 그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은 그 야자수나무 모양처럼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그 인공섬. 그 옆에 있는 야자수나무 팜트리라고 부르고 영어로. 이 동네 이름이 주메이라예요. 주메이라 동네의 팜트리 모양으로 섬을 만들었다고 해서 섬 이름을 팜주메라로 짓게 된 거고요. 자, 여기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두바이의 왕세자 쉐이크 함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밤중에 로얄 패밀리 단지 뒷마당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바닷가 쪽에. 근데 달빛에 대추야자나 뭐 그림자가 바닷가 쪽에 들이온 모습을 보고, 와, 이렇게 섬을 만들면 굉장히 멋질 것 같다라는 그 발상에서 지금의 인공섬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두바이는 어떤 상상 속의 도시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상상이 현실화되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이잖아요. 왕정. 다시 말하면 뭐 독재이기도 한데, 정말 도시를 꾸밈에 있어서 위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공된 것들, 제가 아까 다 읊어드렸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들, 그런 것들,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뭐 전 세계 관광객이 5위권 안쪽으로 지금 들어올 정도로 전 세계 도시 중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관광 도시로 바뀌어버리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산유국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자체적인 기술력은 없어도 오일 팔아먹고 되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는 건 사실 오일 떨어지면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오일이 떨어졌어요. 여기 UAE 석유 매장량의 90% 이상이 아부다비라 그랬잖아요. 여기 두바이는 오일 고갈입니다. 이제 오일 없고, 지금은 관광 서비스, 무역, 금융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오는 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일머니 있을 때 그 돈을 이렇게 나라에 투자를 했고, 또 국민들 다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는 진짜 왕이 세습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없고 존경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일머니가 두바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세계 최대의 산유국 뭐 사우디 같은 데도 그렇죠. 예, 많이 있는데, 뭐 사우디 여행 간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 쿠웨이트 같은 데 여행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두바이, 중동 여행하면 두바이가 떠오르게 만든 그 이미지, 이렇게 잠깐 들린 김에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역할을 이제 두바이 왕이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둠이라는, 예, 현재 두바이 왕 이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 이름을 칭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성씨를 가졌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름에 붙거든요. 여기 이제 약자로 하면 안 되네요. 네, 쉐이크 모하메드. 여기 모하메드가 너무 많으니까 모하메드라고 하면은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쉐이크는 여기 왕 혹은 부족 장이라는 의미고요. 쉐이크 모하메드, 모하메드가 이름. 그다음에 빈 라시드가 붙는데, 빈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시드가 현재 아버지예요. 그 왕의 아버지 이름. 빈 라시드, 라시드의 아들이고, 또 뒤에 알 막툼이 붙는데, 알은 여기 관사 같은 겁니다. 더 같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막툼이 성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막둠 모하메드가 다예요. 성이랑 이름.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둠, 뭐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네, 길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도, 제 휴대폰 잠깐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야자수나무 모양으로 생긴 여기 파란색 점인데가 현재 위치입니다. 저희가 기둥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인공섬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 기둥 쪽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좌우측에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좀 더 가서 저희 줄기 쪽으로 가면요, 거기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 빌라들 중에 뭐 타이거 우즈나 안젤리나 졸리, 베컴 등이 분양받은 초호화 빌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팜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빌라들은 앞마당이 다 개인 빛이에요. 네, 그게 어떤 구조적인 장점인 거고요. 또 여기 줄기 끝에서 겉에 있는 둥그런 방파제까지는요, 여기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파제까지 가면은 거기에 그 아틀란티스 더 팜이라는 여기 마스코트 격인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근처에 반대편 모노레일 종점이 있는데 거기 제가 내려드릴 거예요. 지금 차 타고 가면서는 사실 인공섬 게 하나도 실감 안 나잖아요. 근데 모노레일 타시면 좀 더 위에서 이제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줄기가 어떤 식으로 뻗어 있는지, 프라이빗 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좀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저희 언덕 올라가서 잠깐 오른쪽 앞에 저 멀리 봐보세요. 저 멀리 오른쪽 앞에 저게 첫 번째 줄기예요. 저 빌라들 보이죠? 앞마당이 다 개인 빛이잖아요. 예, 저런 식인 거예요. 모노레일 타면 저거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에까지 대략 한 5, 6k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공간을 다 바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 메우고 건물을 건설한 것만 해도 두바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도를 제가 살짝 축소해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좀 가볼게요. 또 있네? 네, 심지어 더 큰 놈이 있어요. 여기 1.5배 크기입니다. 여기는 인공섬 완공되어 있는데 아직 건물들은 없어서 공사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현재 위치로 가볼게요. 더 작아요. 네, 더 작죠? 그러네. 자,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네, 세계지도 모양으로 인공섬을 300개 정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몰디브가 여러 개의 섬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몰디브 여긴 만들어서 갑니다. 아, 여기 진짜 대단해.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은 섬마다 라벨링도 다 돼 있어요. 남한, 북한도 나눠져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 워낙 크니까 도시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섬들은 이제 두바이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네,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70-80% 정도가 분양이 완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은 기업들, 어떤 리조트나 뭐 호텔 같은 거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분양 받아서 지금 공사 이제 완공된 곳들도 있고요. 내년쯤 되면 오픈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두바이는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인공섬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저희 줄기 쪽으로 왔는데 오른쪽 보시면 줄기 쪽 가는 출입구 이렇게 보이시죠? 줄기마다 저런 출입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오른쪽 가는 출입구 또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줄기 쪽 가는 줄기마다 이런 출입구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실감이 안 나죠. 여기 헬기 한번 타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 저 앞에 이제 성처럼 생긴 건물 있죠. 예. 저기 아틀란티스 팜 호텔이고 저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양옆에 기둥이 있고 거기를 연결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방이 1박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예, 팜 주메라 뷰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데 저기 3박 하면 1억이에요. 3박 하면 정말 돈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몇 조 원 있으면 평생 쓸 것 같아도 금방 쓰겠더라고요. 자, 이제 두바이가 이제 바닷가를 되게 좋아해서 다 사막이었지만요. 바닷가 쪽 중심으로 주로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요. 바닷가에서 멀수록 어떤 뭐 황무지, 사막 영역이 도시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육지에 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좋아서 바다를 이렇게 메워가면서까지 삶의 영역을 바닷가 쪽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인공섬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 이제 스카이다이빙 할 때 사진이거든요. 네, 팜주메라 위에서 진짜 멋있어요. 여기 사실 스카이다이빙은 또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이제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헬기 투어 제가 직접 제가 이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정말 하늘에서 무슨 CG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렇네. 와, 보통 이제 그 헬기 투어를 하면은 자연 경관 보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인공 경관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두바이 제대로 관광하려면 하늘에서 한번 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투어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투어. 네, 그런 거 뭐 저희도 다 어랭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네, 투어, 헬기 투어 같은 경우 1인당 330불 합니다. 한 4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자, 여기 저희 이제 올라왔는데 왼쪽에 고가다리 나무가 받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네. 물론 뭐 모형이지만 두바이 자체를 야외 미술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발상이 좋은 거죠. 자, 이제 저희 방파제 위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둥그런 방파제. 제가 여기 이제 오늘의 종점에 내려드릴 건데 반대편 종점까지 가시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티켓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티켓팅 할 때는 반대편 종점까지 편도로 갈 거기 때문에 원웨이로 끊어야 돼요. 원웨이 7 티켓. 7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용은 제가 드릴 테니까 대표로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교통카드 같은 거 7장 줄 거고요. 그걸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올라가서 이제 모노레일 타시면 되는데 정거장이 총 5개예요. 그중에 이제 반대편 종점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스테이션.
예, 거기서 안 내리면 종점인데 안 내린다고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제 그 전에만 안 내리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정거장이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다 쓰진 않아요. 완공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에서 쓰면 되고, 거기서 내리면 자연스럽게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내려오시면은 또 띡 찍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찍고 나와서 나오신 그 층, 그냥 실 내에 계시면은 제가 그쪽에서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의사항이에요. 찍고 나온 층에 계셔야지 더 내려가면 저랑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9시 33분이네요. 이 모노레일은 9시 45분에 출발할 겁니다. 15분 간격이에요, 배차 간격이. 예. 그리고 모노레일 한번 타시면은 한 8분 정도면 도착해요. 금방 갑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모노레일 정거장 건물이에요. 예. 저기 이제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 올라가시면 티켓팅 하는 데가 있고, 티켓팅 하고 나서 띡 찍고 한 층 더 올라가서 모노레일 타시고요. 반대편 종점 내려서 한 층 내려온 다음에 띡 찍고 나온 그 층에서 저랑 만나겠습니다. 예. 저 유리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여기를 타고 온 거 아니죠? 예, 여기 모노레일 이렇게 타고 오신 거예요.